뭐 거의 뭐 지금 다들 잘 뭐 사업을 영위하고 계실 텐데 그 저는 이제 스타트업으로 했을 때 나름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대 앰프 대학 연합 지주 회사로부터 이제 출자를 받아서 연구소 기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바로 연구소 기업하면서 연구소 기업 R&D 사업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금 과제라든지 하다가 나름 이제 제가 많이 국가로부터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일부 사회적 기업을 이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서울의 4개구, 구로구, 동작구, 그리고 금천구, 관악구, 그래서 돌봄 SOS 선정돼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또 생존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제가 당뇨 이제 그런 이제 커뮤니티를 잘 하고 있는 닥터 다이어리라는 회사가 이제 위탁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거의 매출이 지금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플랫폼 쪽에 사실 투자들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향인데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데 거의 무료로 사용을 하죠. 서비스는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하는 거는 보통 이제 거기 들어가서 쇼핑몰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보통은 이제 쿠팡이나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걸 다 이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거의 이제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투자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요즘에는 이제 B2B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VC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맞는 거죠. 모험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로 안정적인 그런 데만 지금 투자하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첫 번째 사업인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 바로 이제 캐즘이라고 돼 있는데 그 나름 저는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면 모든 사람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거기서 어떤 수익을 내고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었죠. 그래서 이게 그 저희가 어떻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블루투스로 전자저울하고 앱하고 연동을 시키는 거라서 누구나 쉽게 요리를 따라할 수 있게끔 하고 맛에 대한 구현도 약 90% 이상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재밌는 요리도 하고 그다음에 초보자도 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건데 저희가 이거 개발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울에서 많이 걸렸고 그다음에 플랫폼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플랫폼에서는 거의 이제 돈을 못 벌고 그냥 전자저울 판매하는 그런 용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저울도 저게 거의 한 7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사실은 약간은 부담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블루투스 기술하고 워낙 초창기이다 보니까 IoT 연결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쪽에 너무 많은 부분들을 개발비도 많이 들어갔고 많이 투입이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플랫폼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게 확산을 시키려니까 그야말로 딱 이제 캐즘이 딱 단절되는 느낌? 그래서 그때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뭐 더 치고 나갈 수 있었겠지만 이제 그러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게 유용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뭐 삼성 뭐 비스폰가요? 그 냉장고에서도 보면 이제 그 냉장고에서 추천 요리를 해준다든지 안에 있는 재료 가지고 어떤 요리가 가능한지 그걸 사실은 10년 전에 저희가 다 기획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추천 레시피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레시피 랭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실은 하려고 했었던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냉장고와 이제 연계되어 있는 이제 뭐 API 그런 기술로 저희가 사실은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왜 또 이제 메디푸드를 하게 됐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제가 한 10년 이상 이제 의료기관과 그다음에 의료기기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제가 출근하다가 주차장 있는 데서 갑자기 그 가슴에 뭔가 이게 바위가 한 대 빡 치는 느낌?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면서 이제 식은땀이 났었는데 그 바로 뭐 이제 의사한테 전화하니까 일단 집에 가서 한번 호흡을 뭐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이 통증이 얼마만큼 자주 오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면 이제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출근하지 않고 이제 집으로 바로 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게 통증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그냥 택시 타고 응급실로 고대 안암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5분 만에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가 지금 2개가 박혀 있는데 사실은 그때까지는 저는 이제 뭐 우리 보통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아무런 뭐 주의해라 뭐 이런 정도의 수준 정도였었는데 이 결정적인 게 이제 당뇨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뇨 전 단계인데 당뇨도 아니고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냥 딱 한 3일인가 4일 정도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됐는데 많이 이제 느꼈죠. 그래서 당뇨라는 게 우리끼리 무섭구나. 그다음에 당뇨라는 게 여러 가지 합병증도 있구나. 그렇게 하다가 아까 그 사업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면서 이제 그 사업에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피보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거의 뭐 이제 투자 받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 과제도 잘못 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기부에서 자금 받으면서 부채율이 갑자기 한 1000%가 딱 떠버리면서 그 1차 년도는 잘 끝나고 2차 년도 당연히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제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부채율이 뭐 거의 한 1000% 이상 되면서 이제 과제가 이제 드롭이 되니까 회사 자체가 이제 존재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그나마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전세 자금 그걸 빼서 그러면 이 사업은 내가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고대 불호병원에 이제 개방형 실험실이 있어서 제가 그 1호로 제가 딱 들어갔어요.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수준이었고 그리고 거기 이제 고대 불호병원에서 그러면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이제 당뇨 이제 플랫폼을 좀 그 당시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거기 있는 교수들과 연구 기획을 하면서 접근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찾아오신 분이 산부인과 의사신데 조금전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딱 하면서 당뇨 말고 임신성 당뇨를 하자. 왜냐하면 당뇨는 나이가 들어도 결국 약이나 정 급하면 인슐린 맞으면 되니까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산모들은 아기 때문에 당뇨 약도 쓸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뭐 심하면 인슐린도 쓰긴 해요. 근데 제일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근데 사업을 딱 생각해 보니까 너무 뭐 요즘에 그 저출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시장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의 한 일주일 이상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거를 하면 다른 거로 이제 확산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제일 어려운 집단이 사실은 그 산모들이죠. 자기 몸도 중요하지만 자기 아기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거든 그 다음에
뭐 적응증 보통 이제 의료기기에서는 적응증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쪽으로 확산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제 몸 자체가 일단은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되게 먹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또 패러다임 자체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엔 뭐 예방과 뭐 치료 이쪽에 포커스가 돼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치료 후에 어떻게 사느냐, 삶의 질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아마 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영양 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들을 해서 해주는 말 그대로 이제 보호가 필요한 분들 케어푸드라고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디푸드는 그 안에서 이제 특수 의료 용도 식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환자용 식품, 식단형 식사 관리 이런 쪽으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4가지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게 이제 신장식, 당뇨식, 암 환자식, 그다음에 이제 대사증후 중에서도 이제 고혈압 이런 쪽으로 4개 정도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지금 이제 메디푸드 중에서는 이제 뉴케어가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당뇨 케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류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분류를 좀 더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수 의료 용도 식품에서도 이제 표준형이 있고 맞춤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사 지침에 이미 나와 있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한 것을 저희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질환 환자 특성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의학적 고려 수준을 감안해서 만든 것, 이렇게 이제 맞춤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이제 아까 뭐 그 강연하셨던 분이 헬스업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제 식단형 식사관리는 이제 헬스업하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즉석식품 제조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은 헬스업에 준하는 정도로 한다라고 지금 식약처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식단형 식사관리 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준은 당뇨 식단이 기준이 되고요. 거기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분류를 더 해 나간 게 이제 신장식, 암 환자식. 가장 기본은 이제 당뇨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이제 식단형 식사 관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맛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뇨식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암 환자식은 일단은 맛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민감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간이 안 돼 있으면 못 드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잘 드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뇨 식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설탕을 안 쓰고 그다음에 저염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MSG를 안 쓰고 있는데, 암 환자식은 이걸 다 써야 돼요. 잘 드셔야 돼. 일단 맛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영양을,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삼성 웰스토리의 식자재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담당자가 하는 얘기는 절대로 신장식은 하지 말아라. 저도 이제 자신이 없는 게 저기 이제 칼륨이나 이런 거 다 빼야 되기 때문에 보통 야채를 뭐 한 4번, 5번을 세척을 해야 되니까 뭐 그야말로 맛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간 자체가 거의 또 그 뭐 요드나 이런 것들을 또 다 빼야 되니까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생존 때문에 먹는 거지
맛으로는 먹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진짜 자신이 없어서 아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건강 쪽, 케어 쪽, 이제 발전이라고 하면 저희가 아까 제가 수술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방법도 개인 맞추 다 요즘에는 모든 병원에서 그냥 이 용법이다 그래가지고 다 거기다 맞추는 게 아니고 그 환자 상태에 맞춰가지고 다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먹는 것들도 그렇게 변해간다. 그 전에 이제 타겟팅을 하고 커스터마이징을 해주고 뭐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지금은 완전 개인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능식품이 됐든 뭐 식단이 됐든 그런 쪽을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건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겠는데 뭐 저희가 이제 워낙 이제 고령화 사회에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비중 자체가 60대 이상이 아마 20% 이상, 25% 정도 지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꾸만 이제 실버화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질환도 굉장히 많이 그 아마 서구화돼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운동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뇨 환자들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0만 명이다. 뭐 이런 형태로 얘기하다가 지금은 거의 지금 1,500만 명 그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아마 식생활하고 그다음에 그 생활 습관 이런 것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이제 워낙 이제 그 의료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것이지 사실 옛날 기준 뭐 제가 1960년대나 뭐 이런 데 비교를 한다라고 했으면 아마 다들 큰 병으로 벌써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요즘에 뭐 많이 여러분들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HMR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뭐 편리함, 간편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그 발전 로드맵 뭐 이렇게 보시면 미래 건강식품, 그다음에 식품 시장의 이제 다양화, 특히 이제 대체 식품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콩고기를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케어푸드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실버식 이쪽이 지금 제일 많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친환경 이제 포장이라든지 뭐 워낙 그런 그 요즘에 이제 일회용 용기에 대한 부분이 워낙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다 이용 그런 도시락 용기로 바꿔라. 그 제로 웨이스트 식품 뭐 그래서 그런 포장 용기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점심 도시락들도 일회용이 아니라 다시 회수해서 다시 또 쓸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회사는 힘들어지는 거죠. 손이 더 많은 거죠. 그냥 버리면 되는 건데 다시 와서 다시 세척을 해서 또 다시 또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데 그거는 사회적인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사업을 그래서 이제 피보팅을 했는데 지금 이쪽에 있는 건 만플레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여기 암환자식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플레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 맞춤형으로 하겠다고 내세우면서 했던 데가 다 있는데 지금 다 스톱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 되게 어렵죠. 회사 입장에서 보면 효율성 면에서 보면 인건비 부분이 제일 클 텐데 어떤 때는 개인 맞춤형이라는데 그만큼 손이 더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개인 맞춤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다 단품으로 다 돌아섰어요. 현대 그리팅도 마찬가지고 뭐 웬만한 뭐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전부 다
개인 맞춤형으로 하겠다고 했던데도 결국은 안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좀 만들었고 솔루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식 데이터는 약 한 25만 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제 식약처 데이터 이제 10만 개랑 그다음에 삼성 메이스토리에 나오는 실제 식품에 대한 그 영양이라든지 이런 이제 보정값을 이제 해서 저희가 또 한 3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리 전 무게와 조리 후 무게 이거 다 모든 저기다 데이터로 이렇게 쌓으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희가 그 식품 로스율이 3%입니다. 3%. 거의 물론 이제 가끔마다 모자라서 뭐 근처 시장으로 뛰어갈 때도 있긴 한데 거의 이제 3%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원가 자체는 엄청나게 이제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식 DB 구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BMI 기반으로 11단계 환자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1,500칼로리에서 2,500칼로리로 해서 이제 구간별로 해서 저희가 다 칼로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찬에서 저희가 ABC에서 3단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약간 이제 배고프시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더 올린다든지 낮춰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피식품이라든지 알러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반영을 해서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게 이제 5대 암 수술 맞춤 환자식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국립암센터랑 3년째 파일럿 임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받아놓은 것은 저희가 이제 10년 정도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코호트 그런 통계 이런 것들을 좀 받아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근데 저희가 어느 정도 가설로 세웠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맞는 그런 알고리즘 개발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표준 환자식 이제 이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소화기 계통, 위암이 제일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뭐 전제술도 있고 전제술도 있는데 어떻게 이제 수술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화는 저기도 다 틀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우신 분들이죠. 왜냐면 소화를 못하니까 하루에 6번을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식사 시간도 한 끼에 30분 이상을 드시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아주 뭐 죽서부터 그다음에 진밥 그다음에 일반식 이렇게 가는데 왜냐하면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덤핑인데 덤핑이 오면 그냥 거의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는데요. 그 정도로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뭐 회복 기간에 따라서도 저희가 변화 줘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요건 좀 그림이 좀 어렵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1,900칼로리에 있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걸 표준식으로 저희가 먼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식사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앱이나 이런 데서 주게 되시면 민감도를 저희가 산출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민감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제 탄수화물이 제일 크죠. 혈당을 높이는 쪽이 제일 크니까 그러면 낮춰주고 단백질도 낮추고 그 대신 지방과 반찬을 더 올려서 전체적인 거는 이제 식사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런 형태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개인 맞춤형으로 가능하다라는 게 이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만플레이 매니저라는 거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만플레이 오더라고 하는데요. 만플레이스 매니저는 식자재에 대한 모든 입력, 그다음에 관리 이걸 해서 여기서 메뉴를 여기서 개발합니다.
그러면 실제 그 성분 조사를 하면 큰 오차 없이 여기서 거의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암 환자식에 맞는지 틀리는지 아니면 당뇨식에 맞는지 틀리는지 이 프로그램에서 다 먼저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당뇨 식단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그런 이제 평가기관에다 또 맡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오차,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뭐 식품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기서 다 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런 레시피를 짜고 암 종류별, 증상별, 그다음에 기간별에 맞춘 그런 레시피를 저희가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칼로리는 또 딱 뭐 몸무게와 키 그 계산해서 그 구간에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플레이 오더라는 데서는 말 그대로 여기는 식자재 발주서부터 그다음에 조리 지시서 그다음에 포장, 발송 이런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서 임신성 당뇨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당뇨 플랫폼을 하고 있고 지금 한 100만 명 좀 더 넘는 그런 그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어 그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죠. 뭐 회원수가 지금 100만 명이 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커다란 노력 없이 그런 이제 매출 초창기에 올라갔던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DR을 설명하겠습니다. 화면 좌측에 보이는 설명을 프로그램이 식단 제가 및 일일이 하는 영양 것보다 관리하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만플레이 것 같아요. 매니저, 우측에 보이는 프로그램이 고객 및 조리 생산을 관리하는 만플레이 오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만플레이 매니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쿡플레이는 식약처의 약 10만 개 식재료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와 실제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는 삼성웰스토리의 식재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메뉴를 개발 및 영양성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열량 제공 단계별 영양성분을 조정한 700여 개의 메뉴와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식단, 샌드위치 등 다양한 메뉴를 추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한 메뉴를 이용해 고객에게 매일 다른 영양 식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제공 단계별 주요 영양소의 함량을 바로 보고 조정할 수 있어 당뇨 식단뿐 아니라 저염 식단, 암 환자 식단 등 다양한 대상자들을 위한 식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만플레이 매니저는 만플레이 오더와 연결되어 개발한 식단을 바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플레이 오더에서 고객 정보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매일 식단 종류별 제공 수량을 확인하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각 식단별 필요한 식재료의 양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으며 조리지 시설을 통해 매일 달라지는 메뉴의 레시피를 바로 확인하고 조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 간식 등 열량에 따라 제공량이 달라지는 메뉴들도 한눈에 확인하고 소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각 배송사별 서식에 맞춰서 매일 발송 고객 데이터를 추출하여 자동으로 송장 라벨을 출력하고 1500부터 2500칼로리까지 제공 열량에 따라 달라지는 영양성분도 데이터로 출력해 각각의 고객에게 맞는 맞춤 식단의 영양 정보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구매처별 재구매 고객, 일별 월별 고객 수량을 통해 만플레이의 성장 추이와 거래처 정상 관리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저게 저희 회사로서는 가장 커다란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구로병원에도 이제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구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삼성 SDI에 약 한 5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거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개발하게 됐던 건 뭐냐면 사실은 저는 뭐 만드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광역시별로 한 5개에서 바로 신선하게 가는 형태를 사실 저는 선호해서 어떻게 하면 맛을 갖다가 가장 뭐 오차 없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능할 것인가, 컨트롤이 가능할 것인가 그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어디서나 다 접속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게 파악이 돼서 이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서비스 면에서
이분이 이제 어떤 걸 먹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이거 바로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고객 상담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리포트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다, 아니면 더 관리 잘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저희가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군의암센터랑 지금 두 가지 과제를 같이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위암 쪽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위암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패러다임이 좀 의료 쪽에도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치료보다는 이제 치료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먹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일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앱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암 쪽은 위돌봄이라고 하고, 케어폼이라는 건 이제 폐암, 그다음에 간암, 유방암, 그다음에 대장암, 그렇게 해서 거의 아마 모든 암의 80% 이상은 여기서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요거로 저희가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팁스 과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거는 국립암센터의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암 생존자들을 위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이제 해서, 제가 거기에 위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럼 내 위암 쪽만 하다 보니까 일반 암에 대한 분들이 만약에 오다가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부분도 고민을 하다가 팁스 할 때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 같이 개발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좀 잘 어필이 돼서 지금 같이 하고 있고, 끝나는 시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앱은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 돌봄이하고 이제 케어폼이 이렇게 일단은 그냥 가상으로 이름을 정해봤고, 아주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5분의 그 의사분들이 지금 돼 있는데, 위암 쪽은 이제 그 김용우 연구소장님이 이제 하고 전체 위탁 받아서 하시고 있는데, 이쪽에서 그 PI를 맡고 계시고, 유방암, 그다음에 뭐 대장암, 그다음에 이제 폐암, 간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예 삶의 질이라는 그런 점수 척도가 있어요. 그래서 삼키기 어려운 정도, 통증, 뭐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지금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파일럿 임상 한 3개월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커다란 오산이었는데, 환자들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수술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 달리 이게 뽑다 보니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정도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서비스하면서 임상적으로 또 추가로 이렇게 하는 거에 쉽지만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알고리즘은 암 생존자의 그런 그 데이터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 이거를 이제 일일이 다 쓰기 어려우시니까 PDF를 만약에 주시면 바로 읽어서 그분의 이제 데이터를 개인 동의하에 할 수 있고, 병원에서 절대 못 받습니다. 의료 데이터는 받을 수가 없어서 위법이라서 개인한테만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암 환자들이 대부분 기저질환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개인 건강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뇨를 갖고 계신지, 아니면 혈압이 얼마큼이 되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다 받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인화된 그런 개인 맞춤형 식단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저희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이 있는 마이 베네핏이라는 그 회사에서 개발한 것을 각 암에 따라서 운동하는 방법도 틀려요. 그거를 하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 보조식품도 이제 저희가 추천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 뭐
나름 선순환 구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유료 멤버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무료가 아니라, 물론 이제 무료 버전도 있고 유료 버전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이제 무료 버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맞는 그 서비스를 하게 되면 한 달에 이제 한 8,900원 정도 하는 정도로 해서 정액제로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개인 맞춤형 식단을 제공해주고 운동 정보, 식이 방법, 그다음에 개인 기록도 저장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제공해주는 형태가 되고, CDSS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유일하게 밖에 볼 수 있는, 이제 접속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의사들도 사실은 환자가 왔을 때 보통 뭐 2분, 3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동안에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그 정보, 어떻게 먹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빠른 시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계통을 적게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마 그런 쪽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쇼핑몰 웰커머스라고 해서 이제 케어푸드 이제 전문몰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자체라든지 외주,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랑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구독 서비스라는 게 월 81만 원을 잡았는데요. 암 환자가 이제 퇴원해서 한 달 동안 그냥 9,000원을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30일을 먹었을 때 이제 81만 원이 나오죠. 세 끼를 드시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보수적으로 잡았고, 만약 2,000명이었을 때 그리고 산정을 한다면 아마 한 16억 정도가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일단 올해 이제 목표는 저렇게 지금 잡고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이제 실버 케어 푸드라든지 특수식, 유아 이유식이라든지 이런 쪽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암 환자 주변에 계실 텐데, 보통은 요즘에 이제 그 병원에서는 워낙 입원비도 비싸고 그다음에 수술 환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입원을 장기간 못 하게 돼 있어요. 다 내쫓죠. 그러니까 집에서 누가 케어해줄 사람 없으니까 요양병원을 가고, 그런 보험도 또 많이 또 개발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한 달에 400에서 5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또 새로운 게 생긴 게 이제 한방, 한의원 이런 데서도 저런 이제 요양병원처럼 해서 암 환자씩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먹는 거는 어떻든 비급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은 저희 지금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빨라지는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당뇨 반찬, 저염 반찬, 임당 식단, 당뇨 식단, 유아 식단 이렇게 되고 있고, 주로 이제 개인 구독 서비스, 그다음에 개인 맞춤형 식단, 그다음에 1:1 영양 관리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원래는 앱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앱 쓰는 거 되게 어려워해서 채널톡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본 서비스는 이제 일단 국내산 재료 사용 원칙을 하고 있는데 100%는 사실은 다 못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각종 알러지, 그다음에 대체 음식도 저희가 제공해주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생산하시는 이제 조리팀에서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사실 급식 업체들이에요. 하나 가지고 대량으로 하면 더 쉽거든요. 근데 저희는 소량인데 종류는 많은 거예요. 하루에 19가지 종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어려운 점이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이거는 아까 앱하고 연동을 해서 저희가 그런 이제 전문 영양사가 1:1 영양 관리 서비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질환별로 이제 저희가
전문의들하고 상담 서비스하는 것까지 연결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마이 베네핏 자체가 지금 상당히 이제 구글하고도 같이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키오스크 형태로 이제 운동을 하면 그거에 대한 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얼마만큼 운동을 했는지 이런 데이터들 그다음에 또 다른 그 비슷한 분들하고 비교해서 얼마만큼 당신의 위치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닥터헬스는 자회사인데 주로 이제 그런 그 운동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기 했고요. 혹시 뭐 지루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궁금한 사항 있으면, 네,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